첫 번째 달려보죠. 요란한 첫 재판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왠지 이 김 씨 팬클럽 아리스 회원들 법정에 많이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그보다 김호중 씨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김호중 씨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팬들이 법정 앞에 몰려섰는데요. 김호중이 등장하자 곳곳에서 눈물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김호중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여성이 등장해서 매체들과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 맞다. 아이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친을 사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김 씨의 모친은 법정을 찾지 않았고요. 김 씨의 아버지만 방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어떻게 구치소에서 아들이 저렇게 절도록 그냥 두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우리 애가 겁이 많아요. 막 이래가지고 그게 어머니의 워딩이다 이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막 그 어머니가 댓글에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사칭했구나 또. 네,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첫 번째 매니저한테는 거절당했다 그러고요. 자, 두 번째 매니저, 다른 매니저 장 씨한테 네가 초범이니까 들어가 봐라. 옷 입고 벌금밖에 안 낼 것이다. 라고 이제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기소 사실은 아마 검찰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인정을 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기소 의견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자리인데 빨리 좀 끝난 이유가 뭐냐면 예. 변호인이 아직 기록 제대로 다 못 봤다. 복사 다 못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겠다 해서 첫 번째 재판은 매우 빨리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계속 소식이 전해지겠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쭈꾸미가 된 반창고입니다. 자,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제육에 쭈꾸미 볶음까지 맛깔나 보이는 음식들이 저렇게 딱 보이죠? 그런데 흰 그릇 위에 올려진 정체불명의 저거 요리 보고 조리봐도 먹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한데요. 아무리 씹어봐도 이게 씹히질 않아서 뱉어보니까 상처난 데 붙이는 밴드였다는 겁니다. 쭈꾸미 감별사 박 변호사님, 네, 쭈꾸미 이거 감별사.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 남성 제보자인데요. 여직원 3명하고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회사 근처에 식당에 갔는데 먹은 게 뭐냐면 제육볶음 2인분, 쭈꾸미 볶음 2인분을 시켰습니다. 자, 쭈꾸미 볶음 조금 질기긴 해요. 원래 질기잖아요. 약간 씹어 먹어야 되고 많이 씹어 먹을수록 그 단맛이 나죠. 그런가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만 씹어도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뭐 이상한가? 그래서 꺼내보니까 지금처럼 밴드, 동그란 밴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유, 이 조리하시던 분이 이게 실수를 아마 벗겨졌나 보다. 그래도 안 되죠. 안 되죠. 뭐 벗겨지면 됩니까? 그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왔는데 직원이 한 말이 조금 문제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머 다행입니다. 그래도 남자가 먹었으니까 그래도 튼튼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도 이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남자도요. 똑같아요.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꾸미는 맛있지만 밴드는 맛이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던 게 좀 충격이었다. 그래서 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처음이 아닌 듯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과도로 참외를 싹 자르고 있습니다. 일행이 한 조각을 저렇게 챙기자 이변은 몸을 돌려서 다른 옆자리 일행에게도 챙겨주는데요. 한 조각 더? 너도 좀 먹어. 사이좋게 냠냠 쩝쩝 지하철 안에서 때 아닌 참외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유, 달다 달어. 그러더니 과도를 착착착 접어서 챙겨 넣습니다. 타고 나서 드시지 말고 드시고 나서 타 좀.
네, 지난 4월 28일 수도권 지하철 6호선에서 목격된 모습인데요.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탑승한 3명의 승객이 갑자기 대화를 나누더니 이 한 여성이 가방에서 참외와 과도를 꺼내서 참외를 깎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치도 보지 않고 참외 2개를 깎아서 일행들과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참외 껍질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가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주변 승객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기만 했고요. 제보자도 황당했지만 이 상대가 과도를 들고 있으니까 차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무서워. 네, 하지만 이들의 민폐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요? 일행들 사이 좌석 한 개에 자신들의 짐을 올려놓고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저녁 시간이라서 지하철에 타고 내리는 승객이 많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석하지 못하고 서서 이동한 승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주변 승객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방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게 황당했다. 과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과도를. 자, 김은배 팀장님, 만약 저 맞은편 자리에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이 모습을 봤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제가 일단은 인상을 팍 쓰면서 팍 쓰면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거 참외 혼자만 먹어야 맛있는 거. 저도 웃으면서 좀 주셔.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반입법입니다. 아, 농담이시죠?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저분이 놀랄 거예요. 아, 진짜? 인상은 썼지만 나중에 웃으면서 저도 주셔. 이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여우신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예, 다음 이어갈게요. 네. 도둑인 줄 알았더니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뚜벅뚜벅 어두운 밤길을 걷는 저 남자. 그냥 지나가나 싶더니 발길을 스톱! 그러더니 한 꽃집 앞에 저렇게 백도어를 해서 다시 옵니다. 주변을 두리번 가게 앞으로 성큼 두리번 다가가더니 한참을 또 거기서는 뭔가를 뒤적뒤적거리고 있죠. 자, 그러고는 뭔가를 들고 자리를 뜨는데 또 화분 도둑인가 했는데 들고 있던 걸 바닥에다 툭, 또 다른 하나도 탈탈 털고는 그대로 슝 가버립니다. 자, 차라리 화분 그냥 갖고 가서 곱게 키울 것이지 저걸 왜 또 털고 가 또? 응?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보자께서는 이곳에서 꽃가게를 18년 동안 운영하신 사장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여름에는 화분들을 그냥 바깥에 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흰 백합꽃 화분이 하나가 내팽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 뒷산에서 고라니가 습격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무심결에 CCTV까지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저렇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저 백합꽃 화분을 들고 이렇게 가시더니 하나는 옆에다가 확 그냥 버려버리고 또 꽃은 전봇대에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또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속상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고를 하지는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경찰관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이고. 이 사장님 집에 가서 이 백합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시 살려내셨대요. 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든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시어머니와 고양이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아픈 고양이를 돌봤다고 시어머니에게 쓴소리를 들었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2년째 거동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가 사연자의 집에 머물고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 부부는 올해로 11살 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했던 고양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직후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는 사연자가 밤에 거실로 나갔는데 잠을 못 이룬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고양이가 수술 통증으로 아파해서 방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고양이보다 못하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고 잠 못 자는 시모는 쳐다도 안 보고 고양이만 챙겨서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타박을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는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도 셋째 아들 내외인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도 했고 남편 상을 치른 시어머니의 마음을 배려해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함께한 고양이가 아파하고 있지만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황당하고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잠 못 자는 자신을 무시한 채로 아픈 고양이만 챙겼다고 화를 낸 시모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예, 아가, 다혜노, 나 똑바로 보고 대답하렴. 내가 너희 집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냐? 너 시아버지 보내놓고 산송장처럼 숨만 쉬고 있는 거 뻔히 보고도 너 고양이 아픈 게 더 걱정이고 우선이더냐? 세상에, 난 널 딸이려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지훈 아버지 이 무심한 양반아, 나도 빨리 데리고 가. 늙으면 죽어야지. 동그라미. 아우 세상에, 세상에,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제가 아무렴 그러겠어요.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다 보셨으면서. 하지만 저희한테 은배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11년을 키웠다고요. 이젠 얘가 늙어가지고 관절도 예전 같지가 않고 큰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께서 섭섭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X. 자, 우리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그 시아버지를 이제 잃은 다음에 혼자 외롭게 잠 못 이루는 밤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물론 고양이가 냐옹 했겠지만은 그 며느리가 나왔을 때 먼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잠 못 드세요? 뭐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땡큼 고양이만 안고 갔다고 한다면 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애라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운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조금 신경 써서 시어머니 먼저 말씀을 좀 챙기고 고양이를 가져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요게 좀 아쉬워서 저는 동그라미를 친 거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저 혼자 동그라미 치고 오늘 욕 먹는 그쵸?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드셔서 저 깜짝 놀라고 다행이기도 하고 이 그렇습니다. 세대 차인가? 아니에요. 이해력의 차이? 네. 잠깐만, 그렇다면 네. 백다혜 아나운서 혼자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긴데? 네. 아니, 이제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세대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뭐 특별히 뭐 시어머니한테 못했다는 게 아니고 며느리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1년이나 된 자식 같은 고양이가 아프고 지금 수술도 했고 못 챙겨주니까 마음이 아파서 얘를 데리고 방에 데려가서 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며느리가 놓치신 거는 시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시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몸과 마음이 아프신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2년 동안 병상에 계셨다고 해도 깊이 정든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실감, 그 애도의 중간에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시골에 가서 혼자 사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막막함이나 외로움, 어련하면 밤을 새고 이렇게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한 건 며느리를 타박했다기보다도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너 아니? 뭐 이런 식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질문의 취지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세대 이런 부분 공감의 차이도 있지만 이제 반려견을 같이 하냐 안 하냐 이것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어머니 나이도 많지만 두 번째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 생각에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일 뿐이지 사람 밑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어머니 손이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걸 이해시켜 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머니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제보자도 좀 아셔야 된다. 뭐 제보 잘못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예. 어머니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마음이 더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해력이 떨어지는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 생각 더하기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 저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또 사연자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X를 했고요. 저는 사실 저도 고양이를 일단 먼저 챙겼을 것 같기는 한데 저라면 그래도 어머니한테 왜 안 주무시고 계시냐 이렇게 좀 챙겨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핑크블리님, 사람은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잖아요. 고양이는 아프다 말도 못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추루르님, 힘든 시기여서 잠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꿀공주님, 잠 못 드는 어머님을 봤으면 한마디라도 건네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